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직접 꼬박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반대한 뒤에 모두 퇴장을 했고 여당 주도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1948년, 1961년에 이어 64년 만에 전담 재판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이 2심부터 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첫 소식으로 조민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전담재판부가 마련됐습니다. 내란 외환죄의 경우 마련되는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됩니다. 판사회의가 판사를 의결해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면 그중 무작위로 하나의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외부 추천을 두지 않아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대변인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법안의 당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 내란 재판이 멈출지도 관심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역사가 기억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 법에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한 것에 대해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사실상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릴 사람만 판사석에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시사했습니다.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내란 재판은 중단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 법률로 판정나면 어떠한 재판 결과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초 그리고 최장 필리버스터. 이 오른쪽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후의 모습인데 이 시작할 때는 왼쪽과는 사뭇 달라 보이죠. 24시간 동안 어떻게 가능했을까? 손인혜 기자가 그 24시간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또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쓴 겁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 토론을 시작한 장 대표. 크리스마스 앞두고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궁시렁대가지고 산타가 선물 주러 오겠습니까? 오후만 해도 농담을 건넸지만 밤이 되자 고비가 찾아옵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밥을 먹지 못해 비타민을 탄 물로 버티고
종아리가 붙자 틈틈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목도 쉬고 눈도 침침해지자 구강 스프레이와 인공 눈물을 사용하며 견딥니다. 졸음을 깨기 위한 마사지볼을 곁에 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날이 밝자 의원들도 속속 본회의장으로 찾아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원을, 민주당은 그만 내려오라 항의합니다. 아니 지금 들어와 놓고선 뭘 한다고 그래요? 화장실을 간 5번을 제외하면 계속 연단을 지킨 장 대표. 네, 다녀오세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갈 때 그렇게 난리 치더니 24시간을 채우고서야 퇴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와 달리 수염이 자라 턱도 거뭇해졌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고리로 당내 결집을 주도하며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세계 기록은 1957년 미국에서 세운 24시간 18분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틀막법이자 권력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허위정보 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인데요. 자, 내일 24시간 지나면 또 통과될 전망인데 전문가들 우려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국회가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고의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 자기 검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재산적인 어떤 심각한 침해가 들어올 수 있다. 풍비박산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박수영 의원은 현지 누나 의혹이나 대장동 일당의 재산 의혹 제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권력자나 대기업 등에 대한 비판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근절해서 오는 사회적 이익보다도 그 사람들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오는 그런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예정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산임 기자 나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시행됩니다. 법을 살펴보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실상 2심부터 적용이 됩니다. 2심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기존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를 하면 2심을 진행할 서울고법에서요, 형사재판부 14개 중에서 한 곳을 무작위로 전산으로 배당을 합니다. 반면요, 이번에 전담재판부법에 따른 배당 방식 달라집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고법에 있는 형사재판부 14개에서 일단 16개로 2개 이상 늘리고요, 최소 2개를 전담재판부로 먼저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무작위 전산 추천 방식으로 한 곳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먼저 적용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거 일단요, 저 이제 16곳 중에 2곳을 정한다면서요, 전담재판부. 그럼 누가 정해요, 이걸? 일단 바로 판사회의입니다.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을 최종 후보 2곳을 지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건 배당에 판사회의가 처음으로 일부 개입하는 셈입니다. 아까 제목의 핵심은 판사회의라고 적혀 있던데 판사회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요, 소속 법원 판사 전체가 하는 회의입니다. 각 법원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재판 1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엔 판사 380명,
그리고 2심 진행할 서울고법엔 판사가 1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요. 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또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겁니다. 핵심은 판사회의다. 그러면 판사회의가 정확히 뭘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통과된 법이 판사회의에 꽤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아직 최종안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내란 재판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 두 개의 재판부 정하고요. 또 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가 누굴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회의가 그걸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아직도 이거 위헌이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시사를 했는데 이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딱 해소가 된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추천 배제하도록 법 수정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겁니다. 다만요, 법 쪽에서는 여전히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배당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특별법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독립과 공정을 지킬 핵심 토대는 바로 무작위 배당 원칙입니다. 재량권 주어진 판사회의에서 얼마나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잘 지키느냐가 위헌 논란을 가를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판사회의도 처음 이걸 해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